소리나무 튜브의 큰 나무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내드린 사회보장연금 명심보감, 소셜 시큐리티 명심보감 시리즈 4편으로 오늘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그동안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 특별하게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제가 뭐 특별히 그렇게 또 말씀드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하나의 아이디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뭐 이것이 무슨 어떤 전형적인 뭐 컴퓨터에서 나온 어떤 매뉴얼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소셜 시큐리티를 받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들의 경험, 그리고 제가 그동안 또 겪고 또 제가 경험한 모든 그 내용,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한들이 퍼센트의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들이 퍼센트의 데이터는 오직 소셜 시큐리티 연방 정부에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은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적어도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어떤 상식이나 지식을 80% 90% 이상만 알고 계시다면은 그 다음은 바로 우리 시청자 그리고 우리 시니어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미 소셜 시큐리티가 이렇게 관리되는구나 하고 알고 나시면은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에버리지, 그 어떤 숫자, 평균 숫자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고 궁금한 것 뿐입니다. 대충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상식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어요.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계산하는 방법이 막 뭐 좀 과장돼서 욕심을 내고 너무 맥시멈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계산한 그 액수라든가 결과보다는 더 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면서 미리 말씀드리고, 또 이 중간에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1, 2, 3편 다 시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궁금증이 해결될 것이고, 앞으로 소셜 시큐리티가 이렇게 형성되는구나 하는 거를 노하우를 어느 정도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정말 곱하기 나누기만 아신다면은, 그 초등학생 수학만 알고 계신다면은 얼마든지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보신 분들은 꼭 1, 2, 3편을 시청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하나의 지식으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그러면 많은 시니어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제일 그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많이 받는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 그래도 우리 시니어들 중에 뭐 원어민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원어민 뭐 잘 제가 모르죠. 저는 원어민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동포들, 또 우리 한국 그 사람들 시니어들의 경험담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법대로, 그렇죠? 세금 정말 거의 완벽하게 제대로 납부하신 분들, 사업을 하시든가, 또 1099 자영업자들 있죠. 이 1099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어떤 컨트랙터들이라든가 에이전트들도 독립적으로 하는 사람들, 독립적으로 어떤 회사에 소속이 안 되고 독립적으로 이런 에이전트라든가 부동산 브로커를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1099 업자라고 합니다. 1099을 그 발행하는 그런 업자들은 자기가 그 사업한 거, 또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얻어진 소득,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법대로 제대로 만약에 세금 보고를 하셨다면은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의 부류는 뭐냐면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는 괜찮은 직장, 자기가 좋아하고 그래도 이 미국 사회에서 알려진 직장이라든가 어떤 괜찮은 직업에서 계속 꾸준히 계속 근무하신 분들, 오래 근무하신 분들, 그리고 거기서 뭐 정년 퇴직을 하신 분들이 사실은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연금 우리 한국인들 중에 제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분들은 직장에서 주는 월급을 또박또박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월급을 받을 때, 봉급을 받을 때, 셀러리를 받을 때 세금을 다 공제하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줄 겁니다. 그럼 그거 누가 공제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공제를 해요? 아니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그 담당 부서에서 모든 걸 다 계산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셀러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완벽한 거 아니에요? 완벽하잖아요. 세금에 관해서는.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다니는 회사나 어떤 직장에서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그 담당 부서에서 공지하고 나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신경 쓸 게 없죠. 세금 보고하는데. 그리고 1년 후에는 뭐 W2 폼 딱 나오고 내가 얼마 받았고 뭐가 얼마 공제됐다는 거 다 명세되어 있는데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내 직장이 다니면서 직장에서의 그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완전한 세금 보고가 된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어떤 또 본인이 뭐 파타임으로 다른 데서 뭐 일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좋은 직장에서 오래 몇십 년을 다니시고 리타이어를 하셨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제일 사회보장연금이 많다는 게 아니라 많다는 건 뭐 끝이 있습니까? 원어민들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받겠죠. 그런데 많다는 것도 맥시멈이 있어요. 사회보장연금으로서는. 왜냐하면 나라에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연금은 뭐 백만장자라고 해서 그 받는 돈이 무지하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맥시멈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맥시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맥시멈을 넘지는 못해요. 근데 그 맥시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인 시니어들이라든가 그저 평범하게 산 사람들이 받는 사회보장연금에 비하면은 높죠. 뭐 예를 들면은 말씀드릴게요. 매년 뭐 저 사회보장연금의 맥시멈은 조금씩은 액수가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평균 에버리지는 막 1,8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1,800불에서 아마 2,000불 사이가 되겠죠. 예. 그게 에버리지라고 그 아마 저는 제가 어느 저기 뭐냐 뉴스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00불이라고 하는 액수는 맥시멈에 비하면 적은 거죠. 왜냐면 맥시멈은 적어도 3천 몇백 불이 되니까. 제가 조금 제가 조사해 놓은 걸 지금 찾아봤습니다. 아마 2023년 기준에 연방 정부가 사회보장 연금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맥시멈의 금액은 3,822불이에요. 그게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됐든 뭐 연봉 10만 불을 받든 맥시멈의 자격까지 올라간 세금 보고를 한 사람들, 그만큼 인컴을 올린 사람들은 100만 불을 벌었든 10만 불을 벌었든 맥시멈으로 받는 사회보장연금은 2023년 기준 3,822불이에요. 그러면 또 조기 은퇴한 사람은 62세 된 사람들이 조기 은퇴하면서도 맥시멈으로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그 만기 그 은퇴 시에 3,800 얼마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액수를 받든 어떤 62세 조기 은퇴자 그 몫에서 30%를 그러니까 공제한 몫에서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돈은 2,710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822불은 만기 은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방 정부에서 받는 공식적인 맥시멈 인컴이 3,822불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62세 조기 은퇴자 한 분이 아무리 뭐 많은 액수의 만기 은퇴 시에 받는 금액이 됐다 하더라도 62세 조기 은퇴자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2,710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 평균 에버리지는 1,800불 정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800불 정도를 받는다는 것이 미국 국민들 은퇴한 그 연금, 사회보장연금 받는 사람들의 평균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많은 우리 시니어들 중에는 뭐 1,000불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00불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많이 좀 받아서 웬만큼 세금 보고 제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한 1,500불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2,000불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2,000불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 비해서 웬만한 좋은 직장 다니고 그래서 거기서 몇십 년을 은퇴한 사람들, 그 양반들이 나중에 만기 은퇴를 했을 때에 받는 모든 사회보장 그 연금은 제가 말하는 것이 뭐 각자 다르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말할 때 2,500불, 3,000불까지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평균 에버리지 1,000불도 못 받고 1,500불 받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 배 이상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는 사회보장 연금 관리에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느 부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느냐 하면은 결국은 지금 말한 대로 정말 이렇게 평판이 좋고 이름이 나 있고 쉬운 말로 좋은 직장을 오래 다니고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그러한 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위에서 봤을 때도. 예, 그래서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아마 젊었을 때는 그랬을 거예요. 그 양반들이 직장 다니면서 너 봉급 얼마 받냐? 세러리 얼마 받냐? 그럼 뭐 어떤 분들은 나는 뭐 한 달 봉급이 뭐 3,000불이야, 뭐 4,000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 당신은 한 달에 당신은 사업을 하니까 얼마를 벌어? 나는 한 달에 10,000불도 벌고 20,000불도 버는데.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장사를 하면서 10,000불, 20,000불, 뭐 몇천 불 더 이상 번다고 하니까 글쎄 뭐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해서 좀 돈이 지금 장사하는 분들보다 수입이 적다고 생각했을 때에 뭐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바로 제가 그래서 지금 이 관리라고 하는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연금 관리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지만 관리를 잘 못하고 또 본대로 사치라든가 허영이라든가 이렇게 돈 관리를 잘 못해서 또 사업을 또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또 나중에는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벌다 보면은 또 더 큰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잘못해서 또 속된 말로 그냥 하루아침에 또 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내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어떤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패 없이 꾸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 다니시고 괜찮은 직장 거기서 몇십 년을 근무하신 분은 좋으니까 다니겠죠. 뭐 아무리 물론 무슨 먹고 살고 직장 생활하는데 좋다는 말이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누구나 먹고 살고 가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살피기 위해서는 뭐 싫어도 다녀야 되는 게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글쎄 다른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돈을 장사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적게 번다고 하는 저기 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나중에 시니어가 되어서 그분들이 바로 웃는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또 특히 세금 관계 신경 안 쓰고. 왜? 회사에서 다 했기 때문에. 퍼펙하게 했잖아요. 100%.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1099 그런 어떤 자영업자들은 결국 자기가 관리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쨌든 세금 보고를 하든 뭐 하든 어쨌든 자기의 그 선에서 계산이 되고 보고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뭐 관리해 주시는 분들 뭐 계리사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분 마음대로 계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당사자가 보고를 했고 당사자가 또 그렇게 원했고 또 어떨 때는 당사자의 주장대로 보고가 되고 관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1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한 게 있죠. 준법 정신. 미국 생활에 특히 선진국에서 살면서는 준법 정신, 법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슨 헌법이 됐든 그것이 무슨 상법이 됐든 세법이 됐든 모든 것이 법대로만 한다면 나중에 후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올바르게 하면은 나중엔 웃습니다. 올바르게 한 자들이 웃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 중에 제일 으뜸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속해 있는 게 뭐냐면 연방정부 공무원들 또 이런 군인 이런 오랜 군인 생활을 하신 분들 또 이런 어떤 그 확고한 그 관영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정부와 민간이 합해진 어떤 그런 어떤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장된 그런 어떤 회사에서 보장된 직업을 갖고 몇십 년을 근무해서 정년 퇴직을 했다고 하는 분들은 개런티 그분들은 사회보장연금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자기가 직접 관리하지 않았어도 제3자에 의해서 퍼펙하게 관리된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세금 적게 내주고 해준다 이런데 혹하지 마시고 당장 그 세금 적게 내는 게 좋을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좀 현명한 방법이에요. 세금을 적게 냈다? 뭐 어떻게 하여튼 본인들이 어떻게 요령을 폈든 어떻게 했든 세금을 적게 냈을 경우에 하다못해 그러면 그 돈은 저금을 하십시오. 세이브된 돈을 저금을 하시면은 그래도 그분들은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거 세금 적게 내고 또 모든 면에서 뭐 절세들도 하시면 되죠. 뭐 절세는 합법적인 거기 때문에 탈세가 문제지 절세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한테 손해는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유로
세금이 내가 생각보다도 좀 적게 냈다 이 생각하시면은 생각보다도 적게 냈다는 금액 저금을 하십시오. 저금을 하시면은 나중에 그게 큰 돈이 됩니다. 근데 저금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되는지 아세요? 다른 달보다 뭐 1,000불, 2,000불, 몇백 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여유가 생긴 돈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데 쓰게 됩니다. 결국은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면은 뭐가 남습니까? 지저분한 말로 배설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더군다나 이 미국 같은 사회에서 살면서 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배가 고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차피 자기의 그 태어난 나라에서보다는 그래도 좀 더 여유 있게 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이유로 세이브가 된 돈은 저금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나중에 큰 목돈이 돼서 여러분 노후 대책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막 쓰다 보면 세금도 적게 내, 모아진 돈도 없어, 나이가 들어서 사회보장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그 받는 액수에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적게 내는 거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야, 그 세금 왜 많이 내? 바보같이 이렇게 내면 좀 적게 내는데 그거는 올바른 당신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 이민 선배 잘못 만나서 자기 이렇게 지금 신세 망쳤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울어요. 어떤 여자분은 왜 남편분이 어떤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분을 어떤 보험관계로 만났을 때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피눈물 나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민 선배 잘못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공고를 해주고 조언을 해줘서 망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세금 많이 내는 거 뭐 괜히 많이 낼 필요 없죠. 어떤 법대로 정해진 대로 정직하게 세금 보고하고 나면은 그 공은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가 요번 그 사회로 끝을 맺으려고 했는데 조금 제가 또 여러분에게 할 말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부를 더 연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은 뭐냐면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때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라든가 모든 숫자는 가장에 한해서 한 사람분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또 열심히 일하고 또 부부가 같이 또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도 또 이렇게 뭐 부인까지 합해서 좀 세금 보고가 잘 돼 있다고 하면은 뭐 인컴이 서로가 다 똑같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뭐 가장이 받는 것에 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수입은 어쨌든 더 늘어나는 거니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리는 모든 액수는 이제 한 사람분의 그 개인 그 정보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또는 뭐 배우자의 인컴이 포함된다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액수가 올라간다는 것 또 기억하시고 적어도 또 조기 은퇴했든 또 나중에 뭐 70살에 은퇴를 했든 만기 은퇴를 했든 어차피 70살이 이 은퇴 연금의 마지막 연기 그 종점이 70세 아니에요? 그러면 70세에서는 누구나 70세가 되고 나면은 이제 연금 수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1,500불이 만기 은퇴했을 때에 그 금액이 1,500불이었다면은 왜 뭐 지금 미국 국민들의 평균 에버리지가 1,800불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또 원어민보다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이민자들은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제가 1,500불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1,500불로 67세의 만기 은퇴연금이 1,500불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62세 은퇴한 사람과 70세 은퇴한 사람이 70세에 최종으로 받는 그 은퇴연금은 제가 다음 이제 5가 되겠죠. 예, 다음 회에서 제가 이제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얼마 차이가 나느냐면은 약 1,200불에서 1,500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받는 그 은퇴연금의 그 모든 그 액수가 뭐 이게 지금 한 사람 기준으로 제가 말을 한 거예요. 1,200불에서 1,500불 정도 사이가 62세 조기 은퇴한 사람하고 70세에 그 맥시멈 은퇴를 하신 분들하고 70세의 연금의 차이는 약 1,200불에서 1,500불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80% 90%는 분명히 맞고 또 이거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날 게 더 확실합니다. 가정해서 말씀드리지만 무턱대고 꾸며서 숫자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연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연금 계산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에 맞춰서 계산을 하다 보면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중간에 매년 또 정부에서 올려주는 그 연금 올라가는 퍼센트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국가 CPI, 그러니까 물가지수 상승에 맞춰서 이제 그게 사회보장 그 본부에서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매년 연금을 몇 퍼센트 올려줍니다. 그거를 계산해서 그냥 우리가 뭐 about, not exactly, 그러니까 에버리지를 생각을 해서 계산해 본 결과 62세 조기 은퇴자와 70세의 맥시멈 은퇴자하고는 1,200에서 1,500불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세금 적게 내준다, 뭐 무슨 피 적게 해준다, 이런 달콤한 말에는 속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법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반드시 웃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고 요령대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울 확률이 더 많습니다. 올바르게 살면 올바른 모든 보장은 다 하늘에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그 5번째 제가 다음 그 시리즈에서는 숫자적으로 조금 더 숫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너무 또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보다가 잘 안 봐요. 다 나가십니다. 그렇지만 요 지금 소셜 시큐리티 이 명심 보감 요거는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실 때 걱정이 없어요. 아, 이제 소셜 시큐리티 그 우리 사회보장연금이 이렇게 정도 계산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두 부부, 두 네 분이 의논하시면서 앞으로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